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건강 관심자들 사이에서 국민 결핍 영양소로 불리는 비타민 D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한국인은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 부족, 햇빛을 쬐면 충분하다, 비타민 D 수치 검사, 보충제 꼭 먹어야 한다. 정말 수많은 주장과 정보가 넘쳐나는데요. 실제로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을 유지하며 면역 기능, 피부 질환, 일부 만성질환 예방까지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그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할까요? 보충제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할까요? 햇빛, 음식만으로는 정말 부족한 걸까요? 오늘은 최신 연구 결과와 실험 사례, 전문가들의 팽팽히 갈리는 의견까지 모두 모아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불릴 만큼 우리 몸이 햇빛을 받아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독특한 영양소입니다. 피부에 햇빛 특히 자외선 B이 닿으면 콜레스테롤 성분이 화학 반응을 통해 비타민 D3 전구체로 바뀌고 이것이 간과 신장을 거쳐 활성화되어 각 기관으로 공급됩니다. 따라서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양의 상당 부분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실제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국내 20에서 30대 젊은 층의 비타민 D 결핍률이 노년층보다 오히려 높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실내 생활의 증가, 자외선 차단제의 광범위한 사용, 그리고 음식만으로는 필요한 양을 충분히 채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은 등푸른 생선, 표고버섯, 우유, 계란 노른자 등인데 실제로 매일 꾸준히 챙겨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련의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실험 전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했는데 대다수가 권장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심각한 결핍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평소에 햇빛을 거의 못 쬐거나 야근과 야식 등 불규칙한 생활, 인스턴트 식습관이 많은 참가자일수록 결핍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반전이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4주간 햇빛 쬐기와 식단 개선, 규칙적 걷기 운동을 실천한 결과 모두 비타민 D 수치가 실제로 올랐다는 점입니다. 특히 하루 10분에서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햇빛을 쬐고 생선 우유 등 비타민 D 식품을 조금만 신경 써서 먹어도 수치가 2배 이상 높아진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음식과 햇빛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골다공증, 만성질환, 면역질환 등 특수질환이 있거나 고령, 임신, 장기 투병, 특정 약물 복용 중이라면 시기와 햇빛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보충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타민 D와 골다공증의 관계는 특히 강조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저하되고 뼈가 약해져 골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70대 골다공증 여성 참가자는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식사와 운동, 햇빛에만 의존했는데도 꼴밀도 수치가 오히려 좋아졌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처럼 약이든 햇빛이든 내 몸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정상 수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큰 논란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권장 기준이 다르고 심지어 같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12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이면 충분하다 하고 미국 의학연구소 등은 20, 국내는 30 이상을 권장합니다.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 국민 절반이 결핍이라는 통계도 과장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가 유행처럼 번진 이유도 바로 이 기준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국내 유명 전문가들 중에도 굳이 검사도 보충제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뼈 건강이나 만성질환 예방엔 적극적인 보충이 필요하다고 권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약을 챙겨 먹는다고 바로 컨디션이 좋아지는 사례는 일부에 그쳤고 식사 햇빛 운동 습관이 바뀌었을 때 가장 일상적 건강감이 좋아졌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를 맞아도 소화불량 두통 등 부작용으로 오히려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정 질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하에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유럽, 국내 등에서 비타민 D 권장 섭취량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여겼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오히려 과다 복용이 심혈관계 위험을 높이거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보고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내 몸에 꼭 필요한 만큼 내 생활에 맞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입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다고 바로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년 내내 햇빛 노출이 극도로 부족하거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 만성질환이나 골다공증 특정 피부질환을 앓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혈중 수치를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충제를 활용하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법은 하루 10분에서 30분이라도 햇빛 쬐기, 팔다리 등 넓은 부위 노출, 등푸른 생선, 표고버섯, 우유 등 식품을 주 2에서 3회 이상 식단에 포함, 평소 규칙적 운동과 걷기 습관, 내 몸 상태,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충제 복용 의사 상담 필수.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 개선이 근본적이라는 점 기억. 이 5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비타민 D 부족이 걱정된다면 무턱대고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식사와 운동, 햇빛 노출 습관을 먼저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건강염려증에 빠지지 말고 내 몸의 신호를 잘 살피면서 균형 잡힌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